한번 봅시다. 진도를 다 끝내고. 그 학교에서 진도 이거 진도는 나갔어요? 4반? 아직? 아직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뭐 하고 있어 학교에서? 그거 저기 쉼프 다시 쉼프가 어떤 거? EBS 이거 다들 쉼프 EBS에 과별로? 아 1, 3과를 또 해줬다고요? 똑같은 거를? 시험 대비해가지고 어. 어쨌든 그러니까 복습했다는 거잖아 결국에 한마디로. 뭐 이제 뭐 여기서 뭐 뭔 내용이 뭐 중요하다 무슨 뭐 여기서 어법 같은 거 잘 봐라 뭐 대충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야? 필기해놨죠? 그거를 이제 혹시 그 학교 뭐 교과서나 이런 부분에 그 중요하다고 좀 필기한 거 그때 지수가 예전에 한번 보여줬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학교 쌤이 중요하다고 한 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을 테니까 그런 부분 좀 이제 뭐 사진 찍어서 보내줘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한번 갖고 오면 내가 복사해도 되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좀 갖다 주던가 아니면 4과까지 끝나고 그냥 한 번에 갖고 오던가 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직전 대비 때 그때 한 번 더 정리해서 좀 이렇게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과를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막 뭐 여러 가지 숙제하고 뭐 테스트 보고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숙제 부분은 제가 이제 일단 진도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좀 검사를 할 생각이에요. 이제 그거와 별개로 여러분께서 잘 챙겨갖고 숙제 하시는 거 잊지 말고요. 알겠죠? 초점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자, 보십시다. 4과는 여러분이 처음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진도는 천천히 나가도록 할게요. 상대적으로. 하지만 이제 내용 자체가 뭐 엄청 어렵지는 않아요. 이 글 자체가 이제 어떤 거냐면 제목을 보면 Preparing for Weather라고 해서 이제 날씨에 대비를 하는 거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A Survival Story from Hurricane Sandy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 Hurricane Sandy로부터 이제 생존 이야기가 바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게 글 전반적으로 본문 4를 제외하고는요. 본문 1, 2, 3이 전체적으로 일화를 다루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말 그대로 허리케인 샌디에서 살아남은 그 생존 이야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뭐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얘가 어떻게 살아남았다 뭐 이런 이제 일화가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구조독해상에서 어떤 인물이라던가 일화에 대해서 다룰 때는 웬만하면은 일치 문제로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내용 일치 문제로. 그래서 역시나 이번 4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내용 위주로 그리고 좀 더 꼼꼼한 이제 구문 독해를 하는 게 주 목적이 되겠고요. 본문 4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게 우리 태풍, 뭐 허리케인, 폭풍,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좀 설명문식의 이제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아무래도 제목이나 또는 뭐 빈칸이나 뭐 이런 쪽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본문은 하나지만 본문 1, 2, 3과 본문 4에 있는 내용이 좀 글의 속성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본문 1에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Every year, 매년마다 newspapers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신문이 cover huge ocean storms. 자, 여기서 cover라는 거는 다룬다라는 뜻입니다. 덮다가 아니라요. 우리가 왜 소위 야 내가 커버 칠게, 내가 커버할게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그 커버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거대한 그 해양 폭풍을 다룬답니다. 어떤 폭풍이냐? That is different regions. 그래서 다양한 지역들을 강타한 그런 이제 폭풍들을 다룬다는 거죠. 이어서 보자면 these storms, 이러한 폭풍은 leave thousands of people, 자 수천 명의 사람들을 부상당하거나 죽게 남겨둔다. 그러니까 이 leave라는 게 지금 오형식으로 쓰였는데 어떠한 상태로 남겨두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삼형식으로 쓰일 때는 어떤 물건을 남겨놓는다는 의미지만
오형식으로 쓰일 때는 이 녀석을 어떤 상태로 남겨두다. 그래서 부상당하거나 죽은 상태로 남겨두다. 여기서는 어찌 보면은 이 cause라던가 이런 단어랑 좀 비슷해요. 죽게 만든다. 뭐 make로 써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문맥적으로. 자, while 반면에 forcing others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force가 이제 강요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force라는 것도 역시나 force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구조로 쓰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도망치게 강요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강요하는 반면에 여기서는 동명사라기보다는 이제 분사로 보는 게 맞겠네요. 이 while 뒤에 ing 나왔으니까 분사 구문이 되겠고 이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위에 나와 있는 these storms first 이거랑 같은 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from their homes라고 나왔으니까 그들의 집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집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도망치게 강요하는 반면에 됐어요? 강요하는 반면 됐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집에서 어떤 사람들은 부상당하거나 죽게 한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 보자면 they also give rise to amazing stories of survival. 여기서 이제 give rise to라는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에 쓰여 있다시피 이제 뭔가를 일으키다, 야기하다, 유발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인 cause나 result in 이런 단어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 심지어 lead to로 써도 됩니다. lead to 뭐뭐로 이끌다, 유발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중요한 어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생존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또한 낳기도 한답니다. 유발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생존에 관련된 주된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Here's a story of a young man. 한 젊은 사람의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그 젊은 사람이 누구냐? Who survived Hurricane Sandy. 이 survive라는 거 여기 써져 있죠? 타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바로 온다는 점 참고해 두시고요. 어쨌든 허리케인 샌디에서 살아남은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있답니다. 근데 이 허리케인 샌디가 뭐냐면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뒤에 동격으로서 이 허리케인 샌디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One of the most violent storms. 자, one of the 최상급의 복수명사 나와 있죠? 그러면 가장 이 violent는 폭력적인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폭력적인이란 건 굉장히 심한 극심한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극심한 폭풍들 중 하나랍니다. ever는 이제껏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어디에? To hit the United States. 그러면 미국을 강타한 이렇게 된 거죠. 이 부분이 앞에 있는 storms를 꾸며줍니다. 미국을 강타한 이제껏 가장 극심한 폭풍들 중 하나인 허리케인 샌디에서 살아남은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있답니다. 자, 놀라운 생존의 이야기가 있다 했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보시면 자, 크리스틴이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톰스 리버 뉴저지라고 나왔는데 뉴저지의 톰스 리버에서 뭐 살고 있나 봐요. 어쨌든 근데 그 톰스 리버 뉴저지가 어떤 곳이냐 하고 이제 관계부사 where 나와 있는데 그 허리케인이 세게 강타했었답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데 여기에서 hit이라는 거는요 뭐 자동사라고도 나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기 때문에 지금 허리케인이라는 3인칭 단수가 나와도 s를 붙이지 않았죠. 왜냐면 3단면화가 똑같으니까 이런 별거 아닌 거예요. 실수하지 말자고. 자, 허리케인이 세게 강타한 그 뉴저지의 톰스 리버에서 있는 그 크리스틴이라는 이름의 한 여성, 그렇죠? 여기가 주어입니다. 그 한 여성이 was lucky, 운이 좋았답니다. 자, enough to는 뭐뭐 하기에 충분히 이렇게 해석하죠. enough to 뭐뭐 하기에 충분히. 자, 그럼 뭐 하기에 충분히 운이 좋았냐면 escape from her house before the storm hit. 야, 여기서 hit도 똑같아요. 똑같이 과거요. 그러면 그 폭풍이 강타하기 전에 그녀의 집으로부터 escape 탈출하기에 충분히 운이 좋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우리가 부드럽게 해석을 해보자면 그녀가 다행히도 운이 좋게도
이 폭풍우가 강타하기 전에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enough to 구문을 다른 버전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보시면 enough의 이제 초동사 원형을 우리 이제 so that 구문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so that 주어에 can으로 쓸 수 있겠죠. 이때는요. 자, 그래서 이제 저 문장, 우리 이제 나와 있는 문장을 갖고 한번 해보자면은 이제 was lucky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본문에 있는 문장을 한번 바꿔보자면 so lucky. 너무나 운이 좋아서 that 그 여자 she가 되겠죠. 그녀가 빠져나올 수 있었다. 자, 과거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could로 써주는 게 맞겠죠. could escape. 뒷부분 똑같이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바꿔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됐나요? 너무나 운이 좋아서 그녀가 빠져나갈 수 있었다. 지금 이제 요 바꿔 쓴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여기까지. lucky enough to escape. 요거를 이렇게 바꿔 쓴 겁니다.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되셨나요? 다 쓰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아니다. 이 상태로 할게. 자, when she returned to her damaged house. 그녀가 그녀의 파손된 집으로 돌아왔을 때 after the storm had passed. 자, 여기에 had pp 나왔네. 뭡니까? 대과거 시제죠. 대과거 시제. 자, 그 폭풍이 지나간 후에 그녀가 그녀의 파손된 집으로 되돌아왔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되돌아왔다라는 요 과거 시제와 대과거 시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폭풍우가 지나간 게 그 이전이고 그 이후에 지나고 난 다음에 그녀가 돌아왔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요 시제, 요 과거 시제와 비교했을 때 지금 이제 이 녀석이 먼저 발생한 거죠. 뭐보다 먼저 발생한 거야? 그녀가 집에 돌아온 것보다 먼저 발생했죠. 먼저 발생.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과거란 시제를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after 나와 있으니까 엄청 쉽습니다. 참고로 말하면요, 사실 여기에서는 뭐 어퍼 포인트로 잡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after나 before처럼 이렇게 그 이제 우리 시간의 그런 변화를 좀 뚜렷하게 알려주는 애들 있잖아요. 뭐하기 전에, 뭐한 후에.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굳이 대과거를 쓰지 않고 그냥 과거를 써도 됩니다. 여기는 그냥 past 써도 돼요. 상관없어. 어법적으로 틀린 거 아닙니다. 그냥 past 써도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얘는 시험에 낼 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 자, 어쨌든 그 폭풍이 지나고 난 뒤에 그녀가 그녀의 파손된 집으로 되돌아왔을 때 she found a note. 그녀가 한 노트를 발견했답니다. 쪽지를 하나 발견했대요.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whoever reads this. 이렇게 보시면 이 whoever가 복합 관계 대명사라는 녀석인데 우리가 다른 말로 지금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no matter who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누구든지 간에 부사절입니다. 참고로 부사절. 그래서 이것을 읽는 것이 누구든지 간에 됐어요? 이게 읽는 게 누구든지 간에 I'm 9 저는 뒤져가고 있습니다. I'm 28 years old. 저는 28살이고요. My name is Mike. 제 이름은 마이크입니다. 이런 쪽지가 있었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한 문장 한 문장 끊어서 보면은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단어도 안 어렵고요. 되게 쉬워. 내용 되게 쉽잖아. 근데 이 에피소드를 말하는 거니까 이 흐름을 좀 여러분이 잘 보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흐름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봐봐. 시작 지점이 여기인데 그 강타하기 전에 이제 폭풍우가 강타하기 전에 얘가 집에서 이제 탈출을 이미 했었다는 거야. 탈출을 이미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폭풍우가 지나갔어. 이제 다시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집에 막 뭐 난장판 돼 있겠지. 근데 집을 갔더니 이게 웬걸? 웬 쪽지가 하나 있었네? 그래서 쪽지 내용을 읽어보니까 저 죽어가고 있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저는 28살의 마이크라고 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쪽지가 하나 이제 남겨져 있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딴 사람이 들어온 거지. 이해됐죠? 자, 이어서 보자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I have to break into your house. 이거 쪽지 내용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집을 break into. 이 break into 하면은 침투하다, 침입하다, 뭐 무단 침입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집에 무단 침입해야 했습니다. I'm very cold. 저 너무 추워요. I didn't take anything. 저 아무것도 안 훔쳐갔습니다. Away from me. 자, 파도가 저를 어디로 몰고 갔냐면 out of my house down the block. 자, out of my house 하면은 나의 집에서 down the block이니까 이 block 아래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아래로 이렇게 해석됩니다. out of A down B. A에서 B 아래로. 됐죠? 이 block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우리 길에서 뭐 한 블럭, 두 블럭 할 때 그 블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역된 버전을 보면은 길 아래로 이렇게 지금 해석이 돼 있잖아. 그래서 좀 직역을 하면은 그 구역, 구획, 뭐 그냥 뭐 말 그대로 그냥 한 블럭, 두 블럭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도가 우리 집에서 이제 길바닥으로, 길 아래로 나를 throw했다, 던져버렸다. 그럼 직역하면 던졌다는 건데 이제 파도에 휩쓸려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됐어요? I don't think I'm going to make it. 자, 여기서의 make it이라는 단어 중요하겠죠. survive라는 겁니다. survive. 이게 make it이 그 성공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원래 성공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하다를 이제 이 맥락에 맞게 해석하면은 살아남는데 성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쓰인 make it은 survive와 같은 의미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저는 제가 살아남을 예정이라고,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되게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네요. 이 쪽지 남긴 분이. 자, 그래서 the water outside. 자, 밖에 있는 물이 is at least 10 feet. 자, 최소한 10피트의 깊이입니다. I cannot be rescued. 저는 구조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 되게 단호하네요. 그냥 마치 유서 남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자, tell my dad. 나의 아버지에게 I love him. 제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I try to get out. 저는 빠져나가려고 노력했다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목적어가 2개 나왔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의 번호는 삐리리리입니다. 그의 이름은 터니입니다. I hope. 저는 바랍니다. You can read this. 당신이 이것을 읽기를. 저는 그것을 어둠 속에서 쓰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신이시여 저를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쓴 거야. 굉장히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쪽지를 쓰고 있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에서 뭐 별거는 아니지만 요 화법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뭐 당연히 여기서 힘이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이제 아빠를 말하는 거겠죠. 보통 이게 이제 그 간접 화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직접 화법식으로 바꾸는 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조금 애매하네요. 보통 이제 그 시험에서 어떤 식의 이제 문제가 있냐면요. 하나 유형을 좀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좀 내기가 애매한데 그 지금 보면은 어떤 일화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지문을 보면은 이제 뭐 이 사연이 뭐 라디오에 소개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학교에서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 지금 여기 있는 글은 전부 다 대화문체가 아니라 평서문으로 나와 있잖아요. 평서문으로. 그러니까 이 평서문으로 나와 있는 거를 대화문체로 바꾸는 거예요. 시험을 낼 때 주로 서술형으로 많이 나와. 오케이? 그러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글을 준다. 글을 줘. 글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서술형으로 자, 이 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라디오 쇼 그 라디오의 진행자와 이 사연을 이제 보낸 사람이 뭐 이제 대화한 내용이다. 그래서 대화 내용을 읽고 그 빈칸에 알맞은 말을 영작해라. 이런 식으로 되게 잘 낸다는 거야. 보통 이런 류의 글 자체가. 그래서 본문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대화하는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라디오 진행자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그 사연 보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나와. 대화문처럼.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또는 마지막에 빈칸이 빵 뚫려갖고 힌트 단어 주고 영작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한글 없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서술형으로 내는 걸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고등부에서. 그거는 한번 뒷내용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부분 갖고 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볼게.
본문 2로 갑시다. 자, 그래서 Christine did not know if Mike survived. 자, 크리스틴은 마이크가 생존했는지를 몰랐답니다. 살았는지 아닌지를 몰랐다는 거겠죠. 이어서 보자면 She called a number on the knob. 그녀가 그 쪽지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no one answered. 아무도 이제 응답하지 않았대요. She then 그리고 나서 그녀가 posted a note 그 쪽지를 올렸답니다. 게시했대요. 그 이야기도 게시를 했답니다. 그녀의 SNS에다가 게시를 했죠. 이어서 보자면 the sad message 그 슬픈 메시지는 made a round. 자, 라운드를 만들었다. 라운드라는 것은 둥근 형태를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둥글게 만들었다? 이 둥근 거를 만들었다는 거는 이야기를 돌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연이 이렇게 돌게 했다. 그래서 회자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돌게 했다, 돌아다녔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 슬픈 메시지는 돌아다녔습니다. 소셜 미디어 상에서요. For some time 얼마 동안요. Before 뭐 하기 전에 falling into the hands 그의 어떤 손에 떨어지기 전에 손에 떨어진다는 건요 수중에 들어온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됐어요? 누구의 수중에 들어올 때냐? Of a local radio station show host라고 그 지역 라디오 방송국 쇼 호스트가 되겠죠. 그 진행자. 그 진행자의 수중에 떨어질 때까지 이게 계속 이렇게 떠돌아다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시도 후에 여기서 try는 그냥 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몇 번의 시도 후에 그 라디오 쇼 진행자가 마침내 마이크를 위치시켰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발견하다의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발견했고요. And heard his story.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보자면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On the day of the storm. 그 폭풍의 날에 마이크는 뉴스를 보고 있었대요. 소식을요. TV로요. When he heard a loud noise outside. 그러니까 밖에서 시끄러운 소음을 들었을 때 이제 TV를 이렇게 보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마이크의 사연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전에는 크리스틴이 겪은 거죠. 크리스틴은 어떤 상황이었어? 그냥 폭풍이 이제 강타하기 전에 이제 집을 잘 빠져나왔고 그러고 난 다음에 폭풍 지나가고 나서 다시 집에 왔더니 쪽지 발견했고 됐죠? 이 쪽지를 발견해서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SNS에 올려서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라디오쇼에 사연 소개가 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이 글이 전부 다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거를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순서로 흘러가는 건 보통 글의 순서 문제로 내기가 되게 좋습니다.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고 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고 됐어요? 이 전부 다 인과관계가 있는 식으로 이 시간의 순서로 흘러가니까 그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기부터는 이제 이 라디오에서 소개한 그 마이크의 사연이겠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밖에서 시끄러운 소음을 듣고 있었을 때 그때 TV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그가 문으로 이제 가봤대요. To see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what the noise was all about 이라고 돼 있죠. 그 소음이 대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what이라는 녀석 자체가요 이 about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about 이런 거 빼면 어법적으로 틀립니다. 다시 한번 그 소음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 아니 밖에서 집에서 뉴스 보고 있는데 계속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며. 뭐야 이거 대체? 그래갖고 이제 문으로 가봤다는 거지. 근데 이제 문 쪽으로 가봤는데 as 뭐뭐 하자마자 그가 문을 열자마자 he was not able to move. 그가 움직일 수 없었대요. 어떤 상황이지? 다음 거 볼게. The water in the street outside his house. 그의 집 바깥의 길에 있는 이 물이 was high, 높았답니다. 이 수면이 되게 높았대요. 그리고 had risen quickly. 그러니까 빠르게 올라왔다랍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올라갔다는 건 빠르게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물이 빠르게 불어났다고요. 안 그래도 이게 이 수면이 높은 상태였는데 이제 막 비가 엄청 많이 올 거 아니야. 이제 태풍 오고 이러면. 근데 이게
더 빠르게 이제 올라왔었다라는 거겠죠. In a moment, 곧 그 물은 상승했습니다. To the level of the door. 레벨이라는 거는 어떤 높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문 높이까지 올라왔고요. 콤마하고 ing 나왔으니까 당연히 분사구문 되겠죠. 여기서의 분사구문은 이제 연속 동작의 의미로서 이제 그리고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뭐뭐 하다. 그렇죠? 자, 그 물이 문의 높이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그의 집을 채우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혹시 폭풍 막 불거나 이런 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엄청 많이 온 거? 이것 때문에 막 집 막 홍수되고 막 이런 적 혹시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잠깐 딴 얘기 좀 오래됐는데 2009년인가? 얘네가 몇 년생이지? 2004년이요? 그럼 니네 6살 때네. 2009년인가 한번 이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 저기 서울에 그 방배동 쪽이 방배동이 이렇게 있어요. 방배동이라고. 근데 이제 그 쌤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거기를 살았었는데 쌤 친구들이 다 거기 살거든. 근데 그때 엄청 심하게 이제 폭우가 내린 적이 있었어요. 무슨 뭐 몇십 년 만에 폭우 이렇게 되게 심했거든요. 그때 막 산사태도 일어나고 거기 위에 이제 예술의 전당 있고 그 위에 이제 우면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막 산사태 일어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친구 2명의 그 일화가 있는데 짤막하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강사 일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이제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출근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친구가 첫 한마디가 이거였어. 살려줘.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래갖고 왜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한 게 이거였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그 침대가 있는데 집에 그 침대가 그 일반적인 침대가 아니라 그 라꾸라꾸 침대 같은 거 알죠? 잘 모르나? 라꾸라꾸 침대 잘 모르냐? 이렇게 아래 이렇게 그 철제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다 이렇게 덮여 있는 게 아니라 아무튼 뭐 그런 이제 침대에서 이제 얘가 자고 있었어. 얘가 자고 있었는데 얘가 깼는데 이제 바닥에 이렇게 발을 탔는데 첨벙했대. 그래갖고 얘가 잠에서 들깨고 응? 뭐지? 이런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친구가 반지하 살았거든. 그 친구가 자고 일어났다가 일어나서 이제 게임이나 해야지 하는데 첨벙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집에 물이 이 정도가 찼대요. 거의 무릎까지 이 정도가 찬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게임을 되게 좋아해갖고 게임기가 되게 많았거든. 근데 이렇게 눈을 딱 돌렸는데 닌텐도가 이렇게 떠다니더래 이렇게 이러면서 닌텐도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야. 그때 이제 막 장난 아니었어.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한 게 뭐였냐? 집을 나가야겠다. 자기 혼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비는 계속 내리고 있고. 여기서 어떻게 집에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수압 때문에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래갖고 씨 이거 어떡하지? 반지하잖아 또 얘가. 막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이제 창문 쪽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반지하니까 이걸 이제 이 철창을 뜯어갖고 이제 그쪽으로 탈출하려고 했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완전 빡대가리였죠? 반지하잖아. 창문을 열었어. 물이 들어와. 아니 물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반지하인데. 그래서 다시 닫고. 그래서 얘가 뭐 오도 가도 못하는 막 이런 상황인 거야. 물을 퍼내야 되는데 뭐 어디다 퍼내? 문이 안 열리는데. 그래갖고 이제 나한테 전화한 거야. 살려줘 이러면서. 그래갖고 막 사진 찍어서 막 보냈어요. 지금 자기 집이 상황이 막 이렇다. 막 이런 일도 있었고. 또 한 친구가 이제 한 1시간 정도 뒤에 있다가 전화를 했어요. 어디야? 나 이제 수업 들어가려고. 왜? 살려줘.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왜? 이러니까 야 우리 집에 수영장 생겼다 이러는 거야. 뭔 말이야? 이러니까 그 친구 집이 조금 특이했던 게 뭐였냐면 그런 구조는 내가 본 적이 없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화장실을 들어가면은 이 문 열면 이제 약간의 턱이 있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보통 이 집들이. 근데 걔네 집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러니까 한 요 정도의 틈이 있는데 보통 이게 화장실로 넘어갈 때 이렇게 이제 이게 똑같죠. 이 높이는 똑같죠. 보통 집이. 근데 얘네 집은 이렇게 안 돼 있고 그 화장실 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여기 계단이 있어요. 이렇게 집에.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무슨 뭐 욕조라든가 여기 뭐 변기랑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샤워실 막 이렇게 있었어. 근데 얘도 반지하였거든. 물이 이제 들어오잖아. 물이 이렇게 찬 거야. 물이 이렇게 찬 거야.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진짜 수영장 마냥 여기 계단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이 차갖고 이제 얘는 약간 정신을 놨어. 사진 찍어 보내더니 야, 우리 집에 수영장 생겼다 헤헤 이렇게 보낸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날 뭐 막 아무튼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일 끝나고 이제 걔네 집 이제 각자 가고 막 불편해고 막 아무튼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가장 역대급 이 되게 많이 왔을 텐데 근데 이제 되게 막 별 얘기가 다 있었어. 다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뭐였지? 야 지금 내 눈앞에 자동차 보인다 막 이러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러니까 나 집인데 지금 그 테라스 밖에 보는데 자동차가 보여. 근데 참고로 우리 집 8층이다 막 이래. 그래갖고 이제 막 산에서 막 이렇게 산사태 때문에 이렇게 몰려왔는데 그 흙이랑 이런 게 이제 같이 하는데 자동차가 떠내려온 거야. 그래서 자동차가 이렇게 8층인데 눈앞에 있는 거야. 막 그런 것도 있었고 무슨 우면산 이 산사태 일어나면서 그 뉴스를 보는데 그 컨테이너 박스가 이게 하나 이렇게 떠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잡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서 친구가 저기 나 아는 형 사는 데인데 그리고 집 떠내려가고 있다. 아무튼 별거 다 있었어요. 아무튼 되게 심했었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심각하고 진짜 그때 막 사상자도 아마 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되게 이제 위험하죠. 자 어쨌든 좀 그냥 재미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지금은 자 일단 이어서 보자면 그러니까 그의 집을 채우기 시작했대요. 이제 워터파크 개장이죠. 자 and then 그리고 나서 그 물이 carried him back. 자 carry him이니까 그를 데리고 간 거죠. back이니까 다시 데리고 간 거야. 뒤로 그의 부엌으로 다시 옮겨버렸대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거야. 아니 문을 열었다며. 문을 열었는데 막 물이 막 이만큼 차 있고 막 이제 문 높이가 있는데 이만큼 이렇게 차갖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물이 이렇게 싹 하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물 때문에 떠밀려 난 거지. 이 수압 때문에 떠밀리면서 이제 이 부엌까지 밀렸다고. 이러면서 이해돼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The entire house, 자 그 전체 집이 will soon be underwater. 그러니까 물 아래에 있을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그는 빠져나가야 했다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내 친구랑 똑같은 상황이죠? 아까 말했던 거, 문 열었다가 물 들어오고, 여기 나가야겠다, 탈출해야겠다, 이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본문 3번. 자, 보시면 as he emerged from his house. 자, 여기서 emerge라는 것도 위에 자동사가 쓰여 있는데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나오다야, 나오다. emerge가. 별거 아닌 뜻인데 이 단어가 이제 좀 생소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냥 나가답니다. go out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가 그의 집으로부터 나왔을 때 the current, 이 current라는 게 아래 해석이 뭐라 돼 있냐면 물살이라고 돼 있을 거야. 물살. 이 current가 형용사로서는 현재의라는 뜻이 있는데 명사로서 흐름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흐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 전류라는 거 있잖아. 전류, 전기의 흐름. 그것도 우리가 current라고 표현하고요. 이런 물의 흐름도 current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이제 그 태평양, 대서양 막 이런 바다를 보면은 해류라는 개념이 있잖아. 해류. 그 해류도 우리가 sea current라고 표현을 해요. 됐어요? 그래서 이 current라는 것 자체가 명사로서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의 흐름, 물살이라고 해석이 된 겁니다. 자, 물살이 그를 잡았고요. 그러니까 덮쳐버렸고요. 그리고 그를 바다로 옮겨버렸대요. 집이 어디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다로 이제 옮겨버렸답니다. 집 밖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집에 이제 물이 차니까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나왔는데 물살이 막 이렇게 오고 얘는 이제 바다로 떠밀려가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물이 엄청 많이 찬 상황이겠죠. 이어서 보자면 he tried to swim back to an unflooded house라고 나왔는데 그는 뭐 하려고 노력했냐면 수영해서 돌아가려고 노력을 했어. 어디로? unflooded house니까 이 flood가 이제 동사로서는 범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다 쓸게요. flood. flood가 명사로는 홍수라는 뜻이지만 우리가 동사로서는 이제 범람하다는 뜻이야. 범람하다. 범람한다는 게 뭐냐면 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넘쳐 흐르다라고 보면 돼요. 넘쳐 흐르다. 넘치는 거야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가 범람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범람하지 않은 집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아직 침수되지 않은
집으로 가려고 했던 거야. 여기서 집은 지네 집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네 집은 이미 물 다 찼잖아. 아 근데 얘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기의 몸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막 바다로 막 떠밀려가 밖에 나왔더니 안 되겠다. 수영해갖고 그래서 뭔가 좀 이 물이 안 찬 그런 집을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한 거지. 그래서 자 하지만 그 물살이 was too strong 너무 강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파도가 took him 그를 데리고 갔답니다. out to sea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그 바다 쪽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죠. 이쪽이 바다 방향이라면 나는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 물살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밀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보자면 자, 몇 시간의 파이팅 싸움 끝에 그 물과의 사투 끝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는 마침내 be able to find 찾을 수 있었답니다. 그의 길을요. 어떤 길이냐? 바로 크리스틴의 집으로 가는 길을 이제 찾을 수 있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첫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폭풍과 치기 전에 크리스틴은 이미 나간 상황이었고 뭐 얘가 크리스틴의 집인지 뭔 집인지 모르지 얘는 그냥 침수되지 않은 집을 찾으려고 한 것뿐이니까. 근데 막 이렇게 물과 사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기는 침수가 안 됐네? 저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발견을 한 거야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쪽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shivering with cold 이 욕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발음이 shiver 이렇게 됩니다. shiver 알겠죠? 그러니까 shiver shiver 졸라 추워 이렇게 외우면 돼요. 됐죠? 이게 떨다 shiver 이렇게. 자 그래서 추위에 떨면서 마이크가 wrapped his body 그의 몸을 감쌌습니다. in the blankets 그 이불들로요. that were on the chair. 그래서 그 의자에 있었던 그 이제 이불들로 그의 몸을 이렇게 감쌌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집에 도착을 한 상황인 것 같네요. 그렇죠? He was thirsty. 자, 그는 목이 말랐어요. 왜냐하면 he had swallowed. 자, 또 대과거 나왔거든, 얘들아. 여기 과거 나왔고. 왜냐면 그가 이제 그 과거 시점에 목이 말랐는데 그 이전에 삼켰으니까 뭐를? 너무나 많은 바닷물을 그 이전에 삼켰으니까 당연히 대과거 시제를 써야겠죠. 됐죠? 그가 너무나 많은 소금물을 이제 삼켰기 때문에 그가 목이 말랐습니다. He could find nothing to drink. 그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nothing이니까 마실 어떠한 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오락가락 하겠지. 얼마나 힘들겠어. 이제 집에서 이 흐름을 잘 생각해봐. 밖에 시끄럽네. 나가봐야지. 철컥 씨, 어땠다. 나가야겠다. 그래서 나갔는데 이제 어딘가 딴 데에다 내 몸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자꾸 바다로 떠밀려가고 수영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하얗고 저기 차갑다. 죽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냥 무단침입한 거지 아무 집에. 너무 추워. 시벌 이러면서 막 몸 떨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목말라. 마실 거 없나? 마실 것도 없어. 그지 같은 거 누가 산 집이야? 이거 마실 것도 없고. 죽겠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체력적으로도 엄청 힘들겠지 이 사람이 막 수영하고 이랬으니까. 자 그래서 봤는데요.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Mike picked up the phone. 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To call his family. 그의 가족에게 전화하려고요. 그러나 그게 작동하지 않았겠지. 당연히 폭풍치고 난리치고 있는데. The water was now flowing quickly. 자 그 물은 이제 빠르게 was flowing. 흘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틴의 집으로 여기로도 들어오고 있었대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전화는 안 돼. 여기 있어봤자 이제 뭐 마실 것도 없어. 막 추워. 그렇다고 계속 짱 박혀 있자니 이제 물도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해. 그럼 이제 또 이제 뭐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야겠죠. 다시 딴 데로 이동을 해야겠다. 아니면 여기서 그냥 죽어야겠다. 둘 중에 하나지 뭐. 근데 딴 데로 이동하려고 니네가 상황을 생각해봐. 이 사람이 과연 딴 데로 이동할 만한 그 체력이 되겠냐는 거야. 이미 막 수영을 엄청 했잖아.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이 마이크의 어떤 심경 또는 분위기 이런 문제로도 충분히 출제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신경이나 분위기 문제로 이 부분 따갖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딱 어떻게 했어요? 이 마이크의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됐어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He was now too weak to swim. 자, 이거는 투투입니다. 뭐 별거 아니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뭐뭐 하기에 너무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는 지금 수영하기엔 너무 약했다는 거예요. 너무 약해서 수영을 할 수 없었다고요. 지쳤지. 그러니까 여기서 약하다는 거는 이제 그 몸이 약하다라기보다는요 좀 이제 힘이 없다, 좀 이제 exhausted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아이고 다시 쓸게요. exhausted 얘랑 이제 어감이 좀 비슷한 거죠. 기진맥진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상황이죠 지금. 막 목도 마르고 지친, 기진맥진한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의 weak가 바로 이제 그런 어감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가 이제 수영하기에 너무 힘이 없었어. 왜 힘이 없었냐면 having already swum several hours. 자, 몇 시간 동안 이미 수영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도 중요합니다. 어법 잠깐 보고 올게요. 여기. 자, 이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완료 분사 구문이 됩니다. 완료 분사 구문.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보시면요. 우리가 분사 구문은 이미 잘 알고 있을 텐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아마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 그냥 전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분사 구문에 대해서 잘 들어봐요. 일단 개념 설명을 좀 간단하게만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분사 구문에 대해서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지금 요 문장 있죠. 요 문장은 그냥 별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영작으로 내기 좋아요. 영작으로 내기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내용적으로 접근하자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마이크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절망적이죠? 힘도 없어. 더 이상 갈 데도 없어. 어떡해. 진짜 죽는 거 기다려야 돼.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나 어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시험 내기 되게 좋은 문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분사 구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좀 빠르게 설명드리면 분사 구문은 부사절의 형태를 부사구로 바꾸는데 이때 분사를 이용해서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이제 명칭을 칭합니다. 그래서 부사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접속사의 주어 동사의 이 형태인데요. 이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지우고 ing 해서 이제 이렇게 ing형이 되는 게 이제 바로 분사 구문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이 중2 때 배웠던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써놨다시피 완료분사 구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료분사 구문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좀 짧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형태는 당연히 완료형과 분사 구문을 합친 거니까 having pp의 형태가 됩니다. having pp. 이게 이제 완료형 분사 구문인데 이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완료 분사 구문을 언제 쓰느냐가 중요하겠죠? 언제 쓰느냐? 자,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써보자면 접속사에 주어 동사 이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동사의 시제와 앞에 나와 있는 동사의 시제가 서로 다를 때 쓰는 게 바로 완료형 분사 구문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여기는 현재인데 여기는 과거야. 또는 반대로 여기는 과거인데 여기는 대과거야. 이런 식으로. 즉 이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는 절, 즉 부사절 부분이 주절보다 먼저 일어났을 때야. 현재니까 과거고 과거니까 대과거고. 됐나? 다시 한번. 부사절이 주절보다 먼저 발생했을 때 그때 쓰는 게 바로 완료형 분사 구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예시로 보여줄게요. 예시.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좀 쉬운 예시. Because it 이걸로 쓰면 안 되겠지. 그냥 아주 쉽게 써볼게. 이렇게 써볼게요. 난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걸 먹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분사구문 만들 때 어떻게 하냐? 그냥 지우고 ing에서 being hungry라 쓰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being hungry.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being은 생략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거는 일단 뭐 제쳐둘게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은 약간 이상하지만 이렇게 한번 써볼게 내가. 과거형으로. 그럼 똑같이 우리가 분사구문 만들면 지우고 ing 그럼 또 being hungry가 되잖아. 그럼 우리가 얘는 현재고 얘는 과거인데 시제가 다른데 분사구문으로 만들면 똑같다? 이러면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버전으로 써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뭘 써주냐? 바로 having pp라는 having been hungry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지금처럼 뭐다? 이렇게 시제가 다를 때 이런 상황에 쓰는 게 바로 완료형 분사구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본문을 보시면 여기 was라는 과거가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having 수어는 어떤 시제가 돼야 돼? 과거보다 이전인 대과거가 돼야 되는 거야. 대과거가. 됐어? 그래서 지금 문장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Because he had already swum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여요? had pp 쓰여 있는 거 보여? had pp 대과거 시제 쓰여 있죠. 왜? 얘가 먼저 일어난 거니까. 됐어? 그러면 이런 문제는요 우리가 시험 문제로 내기 좋습니다. 여기는 시험 내기 되게 좋은 문장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내기 되게 좋아요. 시제 문제로 내기 되게 좋습니다. 어떻게 내면 될까? having swum이 아니라 그냥 swimming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swimming. 그러니까 swimming이 맞냐 아니면 having swum이 맞냐. 즉 ing가 맞냐 having pp가 맞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죠. 하지만 시제를 봤을 때 우리가 문맥을 보면 그는 현재 수영하기에는 지쳐 있었어. 왜냐면 그 전에 이미 수영을 했었으니까. 그 전에. 이 지금 지쳐 있기 이전에 수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과거인 had pp. 시제가 다르니까 완료형으로 쓰면은 완료 분사구문으로 쓰면 having pp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이거? 우연히 잘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인데. 빨리 말해. 이씨 빨리 말해. 얼른 이거 끝내고 이제 쉬는 시간 갖게. 자,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이따 물어볼 거야. 된다고 했다. 본인들 아무도 없죠? 이따 물어본다. 말 필요 없어 이 자식들아. 이따 물어본다잉. 알았어. 자 넘어갈게 그러면. 자 그는 어쨌든만 다시 보자면 수영하기에 너무 힘이 없었는데 왜 힘이 없었겠습니까? 이미 몇 시간 동안 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수영을 했었는데 to find its way back to land. 그러니까 뭔가 육지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육지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지란 범람하지. 자, 정확히 말하면 물이 범람하지 않은 범람하지 않은이 아니라 침수되지 않은으로 쓸게요. 물이 침수되지 않은 지역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육지라는 건 진짜 육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침수되지 않은 지역 여기를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몇 시간 동안 수영을 했죠. After 뭐하고 난 다음에 being washed out to sea. 여기서도 being washed라고 수동태를 썼다 얘들아. 그래서 그 바다 쪽으로 바다로 이 wash out은 쓸고 가다라는 건데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쓸려가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쓸려가다. 바다 쪽으로 쓸려간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바다로 쓸려 내려간 뒤에 육지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의 길을 이렇게 발견하다 보니까 이미 몇 시간 동안 수영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는 수영하기에 너무 이미 지쳐 있는 상황이었다. 물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빠져나가야 되는데.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거를 볼 건데 잠깐만요. 요거는 조금 쉬는 시간 갖다 할게요. 남은 내용. 아니 제가 봤을 때는요 잠을 얼마나 잤냐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수업 시간이라 졸린 거야. 학원이라서 졸린 거야. 그냥 놀 때는 안 졸릴 걸. 왜냐면 쌤이 내가 오늘 몇 시간 내가 한 4시간 정도 잤거든요 오늘.
4시간 정도 자고 출근했는데 나 졸려 보이냐? 안 졸려 보이지 않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 이제 예전에도 어렸을 때 그 대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아무리 졸려도 아니 아무리 졸려도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강의를 들으면 졸렸어요 그냥. 근데 이게 누가 강의를 하냐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졸려. 그냥 앉아 있으면 졸려. 맞아. 나도 그랬어. 하지만 뭐 어쩌겠냐. 시험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첫 시험인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얘들아. 니네가 이번에 첫 시험을 보잖아요, 중간고사를. 근데 이런 경향이 있어요. 너네가 중학교 때도 아마 비슷했을 것 같은데요. 첫 시험 점수가 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항상. 물론 이제 중학교 때는 그게 아닌 경우도 많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한 40점 받았었는데 예를 들어 중2 때 중3 때 막 8, 90점 받고 이런 경우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때 40점인데 고1 때 40점인데 고2, 고3 때 90점 받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 80점대까지 가는 건 봤어. 근데 90점대까지 가는 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 결과가 어찌 보면 여러분의 그 원점수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좀 여러분이 최대한 좀 잘 보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교가요, 이제 물론 학교마다 차이는 크지만 대체적으로 80점대 중반이 나왔다 하면은 3등급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점을 생각해 보면 보통 이제 객관식이 이제 한 20문제 정도 나오고 서술형이 한 6문제 나오는 게 약간 국룰이에요.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서술형이 일반적으로 4점, 진짜 큰 건 6점까지 돼 있거든요. 4점에서 6점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어법 문제가 보통 어법이나 빈칸이나 이런 문제가 보통 4.2에서 4.5, 좀 크게는 5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 객관식 서술형 다 합쳐갖고 3문제 틀리면 3등급이에요. 26문제 중에 3문제 틀리면 3등급이야. 엄청 빡세죠? 그죠? 그리고 하나 틀리면은 운 좋으면 1등급. 하나 틀리면 운 좋으면 1등급, 운 나쁘면 2등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실상 여러분이 거의 한 내가 3개를 초과해서 틀린다. 그러니까 한 5개? 한 4개, 4, 5개까지는 한 3등급이 되는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그 이상 틀리면 4등급. 그래서 내가 최소 3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5개 내로 틀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이번에 시험 범위가 물론 외부 지문을 뭐 얼마나 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외부 지문이 엄청 분량이 많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얘네 이제 계약하고 준다 했으니까. 그러면 거의 웬만하면 이 교과서 위주로 시험을 내겠다는 소리겠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이제 일산에서 벌써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3년 동안 웬만한 학교를 다 내신 대비를 해보면서 교과서만 이렇게 무식하게 세과 이렇게 나온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지, 아예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 이번 그 교과서를 여러분이 얼마나 부분 해석을 잘하고 어법 변형 테스트를 얼마나 잘 보고 영작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기본 점수가 이제 좀 많이 달라질 거다. 그래서 뭐 단어든 뭐든 여러분이 기본에 좀 충실해서 열심히 좀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거 이어서 볼게요. 자, 어쨌든 아까 상황을 보자면 굉장히 이 마이크의 절망적인 상황을 느낄 수 있는 요 문장까지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 다음 문장 이어서 보면 Sensing the end was near. 자, 끝이 가깝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입니다. 여기서 sense가 느끼다야, 느끼다. 자, 느꼈기 때문에 마이크는 이 메모를 썼습니다. 그 크리스틴이 발견한 그 쪽지를 이제 쓴 거야. 아까 우리 초반에 나왔던 거, 뭐 저는 너무 춥고요, 뭐 제 이름은 뭐고요, 아빠는 뭐고 이런 거 써놨었잖아. 그 쪽지를 쓴 거야. 자, 그래서 finishing the note, 그 쪽지를 완료한 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쪽지를 다 쓰고 난 후에 마이크는 거의 give up all his life, 그의 삶에 대해 이제 포기를 했었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 했잖아. When, 그리고 그때 그가 봤대요. Through the window, 이 창문을 통해서 한 배가 다가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지각동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나왔고요. 이 배가 다가오는 거죠.
하는 거기 때문에 ing형을 쓴 거고요. approach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또 우리 이제 어법 변형 테스트에 맨날 써놓는 말 있잖아요. 자동사는 수동태 안 된다. 이런 말 되게 많이 써놨죠. 바로 approach가 그럼 자동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가 아까 전에 신경이나 분위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신경 변화로 내기에 되게 좋지 않아? 그렇지 않아? 어떻게 써? 요 시점까지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야. 그렇지? 그런데 다가오는 배를 봤어. 여기서 뭔가 약간 좀 희망을 얻지 않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절망적인 거에서 희망적인 걸로 바뀐 거겠지. 됐나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마이크의 어떤 일화 있잖아요. 이 일화는 뭐로 내기 좋습니까? 내가 아까 말했던 내용일치는 당연히 내기 좋고요. 어법, 영작 아까 얘기했었죠. 그리고 신경 쪽으로, 그러니까 신경 변화 이런 쪽으로 내기가 되게 좋다는 거야. 그럼 신경 변화 문제를 니네가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겠죠. 지금 이 마이크가 느꼈던 신경 어떤 거 있습니까? 아까 말했던 뭐 절망적인, 얘가 대표적이겠죠. 여기에서 희망적인 이런 걸로 바뀌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절망적인 또는 뭐 이런 시리즈들 단어가 있겠죠. 좀 안 좋은 단어들. 이런 단어들. 그리고 희망적인의 또 이제 유사어들이 있겠죠. 이런 단어들을 이제 조사해서 니네가 외우면 되는 거야. 이렇게 공부하는 거라고. 그렇죠? 물론 이거는 제가 사과 유사어를 줄 때 그때 한 번에 이거 정리해서 드리긴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어서 보자면 자, 이제 배를 보고 Hell! He shouted with all his remaining strength. 자, 그는 외쳤습니다. 모든 그의 남아있는 힘을 가지고 모든 힘을 짜내서 도와주세요 라고 외친 거야. The man on the boat, 그 보트에 있던 남자가 heard the voice, 그 목소리를 들었고요. 마침내 마이크가 구조가 되었답니다. 해피엔딩이네, 다행히도. He took Mike home. 자, 그는 마이크를 집에 데리고 갔고요. And gave him, 그에게 주었습니다. Food and warm clothes, 음식과 따뜻한 옷을 주었답니다. Survival stories like Mike's. 자, 이 마이크의 이제 그 survival story는요. 자, 여기서 이 마이크가 아래 써있다시피 마이크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 대명사로 썼다라는 거 좀 잘 봐주세요. 마이크의 것과 같은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크의 것이라는 게 마이크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겠죠. 마이크의 것과 같은 이 생존 이야기가 사람들을 appreciate하게 만든다. appreciate 이 뜻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좀 써볼게요. 기본적으로는 감사하다라는 뜻이고요. 감상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감상하다. 그 다음에 진가를 알아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진가를 알아보다. 됐나요?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감사하다예요. 그냥 감사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전부 다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따라서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요. 어떤 뜻이든 간에. 다시 한번 보자면 마이크의 이야기처럼 그 이야기와 같은 생존 스토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느냐? 감사하게 만드는 거야. 뭘 감사하게 만드냐? What they have.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만든다는 거죠. When 뭐 했을 때 they are safe and sound. 자, 여기서 safe and sound라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바로 무사히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그 단어를 하나씩 쪼개보면은 safe는 당연히 안전한이라는 뜻인데 이 sound가 뭐냐면 sound가 건강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또는 건전한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역을 하자면요. 그래서 한마디로 무사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가 무사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At home, 집에서 with their family, 그들의 가족과 함께요. Living their daily lives,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이끌어가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무사히 집에서 그들의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즉 그들의 일상생활을 이끌어가면서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 됐어요? 일상생활에 감사하게 만든다. 자, 여기까지가 마이크의 일화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게 쪼개면은 이제 처음에 크리스틴의 이야기 그리고 마이크의 이야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크리스틴의 이야기는 이제 쪽지 발견해갖고 이제 뭐 SNS에 올려서 그게 이제 라디오 쇼 진행자에게 가게 됐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이크의 이야기는 이제 방금 전에 끝난 부분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글을 나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본문 4를 보자면요. How do hurricanes form? 이라고 이 허리케인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설명문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허리케인은 형성됩니다. 오로지 바다 위에서만, 바닷물 위에서만 형성이 되는데 어떤 바닷물이냐? Has a temperature of 26 or more degrees Celsius라고 나왔어요. 즉 26도, 그러니까 섭씨 26도거나 또는 그 이상의 온도에서, 그러니까 온도를 가진 물 위에서만 만들어진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 수온이 되게 따뜻한 지역에서 이게 많이 발생된다라는 거겠죠. This is why. 그래서 이 this is why는 얘들아 그래서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뭐 이것이 바로 뭐뭐한 이유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게 정석인데 this is why, that is why 이런 거는 그냥 묶어서 그래서라고 해석해라. 자, 그래서 그 허리케인들은요 are common 흔하답니다. 어디에서? In the tropics 열대 지방에서 당연히 흔하겠죠. 왜? 수온이 따뜻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관계부사 where 나왔는데 water temperatures are high all year long. 그 수온이 1년 내내 높은 열대 지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where는요 우리가 in which라는 형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전치사와 관계대명사. 우리 관계사에 관련된 건 항상 어법으로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in which 대신에 당연히 in을 뒤에다가 써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which water temperatures are high all year round in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만약 in을 뒤로 보낸다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가 쓸 것 같아요. 여기다 high in all year round 이렇게 쓰면은 좀 헷갈리지 않겠냐? 헷갈릴 것 같은데 in이 전치사니까 all year round가 명사인가? 이러면서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네? where 써야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헷갈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 in을 쓸 거라면은 여기 앞에는 이제 which를 써야겠죠. 됐어요? 이렇게 완전 불완전에 대해서 헷갈리게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니까 이 녀석은 별표로 좀 체크를 해두십시오. 관계사 문제로 되기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간 지금 계속해서 허리케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문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When warm air rises, 따뜻한 공기가 상승할 때, ing 뭐뭐 하면서 creating low pressure over the water surface, 수면에 대해 저기압을 만들어내면서, 그러니까 수면에 대해 저기압을 만들면서 따뜻한 공기가 상승할 때 cooler air, 더 차가운 공기가 from nearby, 근처에 더 차가운 공기가 enters 들어옵니다. to fill the area, 그 영역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온대요. 약간 과학적인 얘기가 되네요. 여기 뭐야 지구과학 얘기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as this process continues,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서 the resulting clouds. 자, resulting 하면은 어떤 걸로 인해 생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뭐로 인해 생긴. 그러니까 그로 인해 생긴. 뭐 결과가 만들어진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로 인해 생긴 clouds 구름이 begin to expand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ing 그리고 또 이제 분사구문 또 나왔죠. 그리고 give rise to 또 나왔네. 뭔가를 야기하다 뭐 이런 뜻이었죠. rain and thunderstorms 그래서 비와 뇌우를 발생시킨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저기 분사구문이 이 연속 동작이 또 위에서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법 포인트로 한번 잡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부분도 사실 조금 내가 한번 설명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이 관계사의 계속적용법 내가 이거 혹시 했었니 얘들아? 계속적용법이랑 분사구문이랑 섞어서 낸다고? 안 했나? 일단 설명드릴게요. 자, 관계사의 계속적용법이랑 이 분사구문의 연속 동작이 있어요. 이거를 짬뽕해서 이제 어법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요, 사실 미리 말하면 고1 1학기 때는 이걸 내는 걸 본 적은 없어요. 고1 1학기 때는. 보통은 이제 요게 고2 수준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 어법 문제가 고2 1학기 때 좀 많이 나오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저연고에서 이게 2학기 때 한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고1 1학기 때 혹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 관계사의 계속적용법은 우리가 해석할 때 그리고 뭐뭐는 또는 그리고 뭐뭐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보통 또는 뭐 그래서라고도 해석하고요. 분사구문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뭐뭐 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또는 그래서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해석하는 방식이 비슷해요. 두 개가. 그렇죠? 그리고라는 말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이 계속적용법도 뭐뭐는 뭐뭐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뭐뭐하다, 뭐뭐하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일단 되게 비슷하다는 점. 첫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사는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둘 다 뭐 what 같은 그런 특이한 단어 빼고는 전부 형용사의 역할을 해요. 덩어리가 형용사예요. 덩어리가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죠. 분사도 마찬가지로 이 덩어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 구예요. 따라서 품사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은 얘랑 의미도 거의 비슷하고 품사도 똑같아. 그러면 바꿔 쓸 수 있겠죠. 아니 뜻만 맞다면, 품사만 맞다면 바꿔 쓸 수 없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데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금 giving rise to를 and clause give rise to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여기서 clause를 대명사로 쓰면 they가 되겠죠. 됐니? 자, 그러면 잘 봐봐. 이 분사구문 문장을 다시 접속사의 주어 동사로 쓰면 and가 접속사야. 그리고 주어는 they예요. 동사는 시제가 현재니까 여기도 현재 시제인 give rise to로 가면 되겠죠. 됐어? 이렇게 바꾼 거야. 자, 그런데 잘 봐봐요. 여러분 잘 봐봐. 이거 접속사지. 이거 대명사죠. 이거 한 단어로 쓰면 뭐예요? 위치되죠. 됐나요? 됐어? 그럼 얘들아 봐봐. 결론적으로 giving rise to라고 나와 있는 이 형태를 어떻게도 쓸 수 있다? which give라고 쓸 수도 있는 거야. which give라고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내는 줄 알아요? 애들이 작년에 시험 볼 때 이것 때문에 한번 멘붕 왔었는데 사실 멘붕 올 것도 없거든? 어떻게 냈냐면은 giving이라고 써놔. 요 자리에다가 똑같이 써. 여기다 밑줄 쳐놔. 이제 밑줄 5개 쳐져 있겠지.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앞에다 위치 써놓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놔. 아니면 and 써놓거나.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애들이 헷갈리는 게 이거 기빙 본문에 나왔었는데 근데 앞에 이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 기빙 맞나? 아닌가? 맞나? 아닌가? 막 이러다가 아예 본문에 ing 나왔으니까 여기다 ing겠지 뭐 이러고 넘어가 버린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애들이 문제 풀 때. 그래서 어법상 다 틀려 오는 거야. 이런 문제로 나오는 거야. 오케이? 결론부터 말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써야 된다? give,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giving rise to로 쓰던가 아니면 which give rise to로 쓰던가 아니면 and they give rise to로 쓰던가 셋 중에 하나가 정답이라는 거야. 셋 중에 하나가. 됐어요? 여기서 콤마 찍고 ing가 아니라 그냥 give 써버려. 그래도 틀리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 변형시킬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역시나 이 어법 문제에서 내기 되게 좋은 소스 중 하나가 바로 계속적 용법과 이 분사구문의 연속 동작, 즉 and의 의미를 가질 때 이거를 섞어서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간 이제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앞에서 말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제 구름이 확장되고 그로 인해서 비와 뇌우를 발생시키죠. 이어서 보자면 the thunderstorms. 그 뇌우는요 그때 begin to move in circles. 그러니까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around a central point. 여기서 around a central point 하면은 이제 중앙점이니까 중심점을 주변으로 해서 어떤 중심점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그리며 움직인대요. due to 뭐 때문이냐? The rotation of Earth. 지구의 자전 때문에. 지구가 도니까 이렇게 이제 이 지구의 중심점이겠죠.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그 뇌우가요. 이어서 보자면 as a tropical depression. 그러면 그 열대성 저기압이 moves over warmer waters. 더 따뜻한 물들 위로 움직이면서 그 구름은 또 확장되고요. 그리고 그 바람이 begin to build up speed. 이 빌드업은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 스피드를 쌓아 나간다는 거니까 속도가 증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또 남았어. 이거야. 방금 했던 거 이거야, 이거. 그러면 여기서 and the clouds and winds become이라고 나왔잖아. 그렇죠? 그럼 얘도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이거 한 단어로 하면 또 day죠. 그렇죠? 이거 이렇게 and day를 또 한 단어로 하면 또 which day죠. 이렇게 또 쓸 수 있는 거야. 됐어? 방금 한 거랑 똑같아. which become으로 쓰거나 becoming으로 쓰거나. 그치? 그래서 tropical storm이 된다. 열대성 태풍이 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요. 됐죠? 자, 이어서 마지막 문장인가? 아니네요. 자, 보시면 as the storm grows. 그 폭풍이 자랄수록 the wind increases. 그 바람은 증가합니다. 콤마 ing 나오네요. 자, 여기서도 또 똑같아. 엄청 많이 나오네. 그래서 그 이제 속도를 달성하게 된답니다. 얼마만큼의 속도냐? 시속 118km만큼 많은 속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도를 달성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얘는 which에 achieved로 써주면 돼요. 됐어요? 맞나 스펠링? 맞지? which achieves. 여기서 which는 and it인데요. it이 가리키는 건 뭐냐면 앞내용입니다. 앞내용. 폭풍이 자라면서 그 바람이 증가하고, 됐어요? 그 바람이 이제 시속 118km만큼을 속도를 자랑한다라고 했으니까 바람을 가리킨다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더 윈드를요. 어쨌든 it, 그렇죠?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사구문의 연속 동작이 벌써 제 기억으로 한 4-5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 낼만 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At this point, 이 시점에서 the storm, 이 폭풍이 officially becomes a hurricane, 공식적으로 허리케인이 되고요. It is now a huge storm. 그것은 이제 거대한 폭풍이랍니다. That can be seen from space. 그러니까 우주에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폭풍이 된답니다. Interestingly enough, 충분히 흥미롭게도 그 폭풍은요, has a calm center, 그러니까 고요한 중심부를 가지고 있는데 콤마 위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폭풍의 눈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자, 보면은 또 계속적 용법이거든. 근데 앞에 나와 있는 어떤 그 calm center를 가리키죠, 그렇죠?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할 수 있어? 잘 봐. and it이죠, 그렇죠? 이거 calm center 가리키니까. 그럼 and it is called the eye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를 분사구문 만들면 지우고 ing가 되는데 ing 되면 being 되니까 being 생략되죠. 그럼 남는 거 뭐니까? cold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 and를 이 which를 and is로 바꿔 쓸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쓸게요. and it is cold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어떻게도 쓸 수 있다? 얘를 그냥 cold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낼까요? 얘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내는 거야. which cold 이렇게 내놓고 여기다 밑줄 쳐놓는 거야. 법상 만약 틀린다 이렇게 내는 거죠. 당연히 틀리겠죠. 그렇죠? 어떻게 써야 돼? which cold가 아니라 which를 없애버리거나 얘를 없애거나 아니면 which it is cold로 써주거나 둘 중에 하나로 써줘야겠죠. which it is sorry which is cold로 써주거나. 되니? 그래서 지금 이거를 활용한 어법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객관식으로 되게 좋네요. 됐나요? 자, 그래서 4과 본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은요 크게 내용적인 얘기를 먼저 하자면 글은 크게 세 군데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틴의 이야기, 두 번째 마이크의 이야기, 세 번째 이 허리케인의 형성 과정, 이 세 부분으로 나누세요. 세 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너네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세 부분에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크리스틴의 이야기와 마이클의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 둘 다 어떤 사건의 이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간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마이클의 이야기에서는 어떤 신경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했고요. 어법에서는 완료형 분사구문 뭐 이런 것도 나왔었고, 뭐 그건 일단 제쳐두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만 시간의 순서대로 사건이 흘러가고 있다. 어떤 신경의 변화가 눈에 띈다. 마이클 얘기에선 뭐 이런 거, 됐죠? 이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글을 읽으시고 글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식으로 이제 뭐 때문에 이렇게 했고 뭐 때문에 이렇게 했고 이 인과관계가 있단 말이야. 글이 보면은, 오케이? 밖이 시끄러워. 이게 원인이야. 아까 마이클 얘기에서 밖이 시끄러워. 그 결과 어떻게 했어? 문을 열었어. 문을 열은 게 또 새로운 원인이 되는 거야. 문을 열었더니 어떻게 됐어? 물이 들어왔어. 이게 결과죠. 그럼 물이 들어온 게 또 원인이 돼서 그럼 또 어떤 결과가 벌어졌어? 이 마이크가 집 밖으로 나갔다는 결과가 나왔죠. 근데 집 밖으로 나간 게 또 원인이 돼서 또 바다로 휩쓸려 가게 됐다는 결과가 나온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글이 흘러가는 거라고. 계속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식으로 이제 글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되니?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글의 순서나 문장 삽입이나 이런 걸로 내기 되게 좋은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할 때는요, 이 굵직굵직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갖고 여러분이 이 순서대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이클 얘기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돼. 집에 있었는데 소음 때문에 문을 열었다. 근데 그로 인해서 물이 차오르고 얘가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헤엄쳐서 이제 그 빈 집을 찾아서 들어가게 되었다. 근데 그 빈 집에도 이제 빈 집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절망적인 상황이 됐었는데 이제 구조배가 와서 결국에 살아남게 되었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대충 얘기한 거예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굵직굵직한 얘기의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는 게 가장 이번 단원에서 공부하기 좋다라는 거고, 폭풍의 눈이래. 이 허리케인 얘기는 여러분이 약간 이미지를 좀 생각해서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인데 교과서에 나와 있을 것 같아. 그림 같은 걸로. 왠지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 나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서 여러분이 좀 이 이미지로 좀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단어 시험 잘 보시고 아니지, 단어 시험 다 찍이네. 다툰 거가 아니라 잠깐만. 도현이랑 민재는 저기 써서 보내세요. 알겠죠? 고생들 했다.